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 가정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는 아빠. 내 생일이 언제인지 가족 기념일은 하나도 모르고 주말에는 거실 소파에서 잠만 자거나 홀로 술만 마시는 아빠의 씁쓸한 뒷모습을 보며 난 절대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성장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적 부모님의 무심한 모습에 깊이 실망해서 이 아이와 같이 나는 절대로 부모님을 닮지 않겠다고 아프게 다짐하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절대로 부모님을 닮지 않겠다고 다짐하고서도 막상 어른이 되어 부모님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반복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유전 때문일지 아니면 자라온 환경 탓일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차분히 풀어보며 그렇게나 실망하고 미워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어른이 된 내가 도대체 왜 똑같이 닮아가게 되는 것인지 그 이면에 숨겨진 안타깝고도 놀라운 심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다루는 주제가 깊이 와닿으신다면 들리는 심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유익하고 따뜻한 심리학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코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뼈에 새기듯 치열하게 다짐했던 아이가 어째서 자신이 가장 싫어하고 증오했던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임상 심리학에서는 이 기묘하고도 슬픈 현상을 아주 오랫동안 깊이 있게 다루어왔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저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오래전 처음 제시한 개념에 따르면 인간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상처를 현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되풀이하려는 아주 강렬하고 기이한 본능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반복 강박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이는 결코 당사자가 어리석거나 단순히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생기는 가벼운 현상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충분하고 온전한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받지 못해 생겨난 깊은 결핍과 정서적 상처는 아이의 마음속 한구석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숙제처럼 남게 됩니다. 이 상처받은 아이가 어른이 되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과거와 매우 비슷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과거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상처 주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때의 고통을 다시 마주하려는 강력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머리로는 그토록 싫어했던 행동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불행의 패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내과학 및 심리학 연구팀이 장기간 진행한 관찰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의 뇌는 낯설고 새로운 행복보다는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파괴적일지라도 이미 겪어봐서 너무나 익숙해진 환경을 생존에 있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적 무관심하고 차가운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에게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다정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감정을 깊이 있게 나누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텔레비전에서나 보는 너무나 낯설고 어색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반면에 주말 내내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그 서늘한 공기는 비록 숨이 막히게 외롭고 괴로울지언정 뇌의 입장에서는 이미 생존 규칙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자꾸만 자신을 편안하고 익숙한 그 차가운 침묵의 공간으로 강렬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서라도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놀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어느새 예전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문을 굳게 닫아버리거나 혼자만의 술자리를 찾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뇌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과거의 생존 방식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채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임상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대물림을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마음의 작동 기제를 제시합니다. 한 정신분석학자의 널리 알려진 이론에 따르면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아이는 자신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양육자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고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호하려는 역설적인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어릴 적 덩치가 크고 무뚝뚝한 아빠의 무관심과 방치는 힘없는 아이에게는 생존마저 위협받는 엄청난 공포이자 심리적인 절망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무력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의 마음은 매일 밤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약자인 피해자의 위치에 머물기보다는 차라리 상처를 주고 통제권을 쥔 강자인 가해자의 위치, 즉 아빠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길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해버립니다.
내가 크고 강해져서 무관심한 부모의 역할을 그대로 흉내냄으로써 더 이상 과거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버려지거나 일방적으로 상처받는 약자가 되지 않으려는 슬프고도 절박한 방어체제가 등 뒤에서 몰래 작동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빠를 그토록 비난하고 저주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 거대한 존재감을 거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모델로 삼아버린 셈입니다. 또한 어떻게 행동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건강한 역할 모델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사실 역시 매우 치명적인 이유로 작용합니다. 다정한 아빠가 되려면 아이가 울 때 어떻게 달래주어야 하는지, 화가 날 때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대화로 풀어가야 하는지, 주말에는 가족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즐거운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머릿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그 강렬하고 치열한 다짐 자체가 모순적이게도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오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발표한 자아 고갈 이론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익숙한 패턴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지며 작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 통제력을 아주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그 순간 결국 우리의 뇌는 가장 에너지가 적게 드는 방식이자 뇌세포에 가장 깊게 새겨져 있는 자동화된 행동 패턴, 즉 예전 아빠의 무기력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출력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독하게 반복되는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책을 멈추고 나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심한 아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불같이 화를 내던 엄마, 혹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부모님을 두고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수많은 분들이 결국 그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모두 같습니다. 심리학의 시선으로 볼 때 무심코 튀어나오는 부모님과 닮은 그 행동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릴 적 그 외롭고 차가운 집안 분위기 속에서 혹은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만 했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를 향해 쏟아내는 날선 비난을 거두고 그때는 그게 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었구나 하고 부드럽게 인정해주는 순간 비로소 무의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긋지긋한 대물림의 고리를 끊어내 아주 명료하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삶에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아차하는 찰나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멈춤의 기술입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의 맑은 눈빛을 외면하고 방문을 닫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밀려올 때,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부모님이 내게 썼던 날선, 언어나 무거운 침묵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던지려는 익숙한 순간이 찾아올 때 딱 3초만 속으로 숨을 고르며 멈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옛날 부모님이 하던 그 익숙한 대본을 다시 꺼내 들려고 하는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뇌의 자동 반사적인 폭주를 멈추고 내가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 머릿속에 텅 비어있는 다정한 부모 혹은 성숙한 어른의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작은 것부터 새롭게 채워나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 부모님에게 실망하며 어떤 부모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만 굳게 세웠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주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부모님처럼 방관하거나 화내지 않겠다며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무리하게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앞서 말씀드린 자아 고갈 현상 때문에 금세 지쳐버리고 맙니다. 거창한 목표 대신 하루에 딱 한 번 주변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고개 끄덕여주기, 혹은 퇴근 후 1분 동안 가족과 온전히 눈 마주치며 미소 짓기 같은 아주 사소하지만 긍정적인 행동 각본을 머릿속에 새로 입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하나둘 쌓이면 위기의 순간에 과거의 낡은 대본 대신 꺼내 쓸 수 있는 든든하고 따뜻한 나만의 새로운 행동 데이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완벽한 부모, 완벽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나의 서투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어릴 적 부모님에게 가장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지점은 부모님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를 하고도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그 굳게 닫힌 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감정이 격해지거나 에너지가 바닥날 때면 또다시 부모님과 닮은 뾰족한 모습을 무심코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부모님과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그 직후에 나타납니다. 나의 실수를 알아차렸을 때 상대방에게 다가가 내가 피곤해서 혹은 감정 조절이 서툴러서 잠깐 예민하게 굴었어. 정말 미안해. 하고 나의 부족함을 담백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 한마디가 과거의 끔찍한 대물림을 단번에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 됩니다. 약점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어른의 모습은 아이나 주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고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알려주는 최고의 역할 모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 왜 부모의 모습을 씁쓸하게 닮아가는지 그 안타까운 이유와 이를 끊어낼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작에서 가졌던 유전 때문일까, 환경 탓일까 하는 궁금증에 대한 대답은 이제 선명해지셨을 겁니다.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유전자의 저주도 단순히 환경에 지배당한 나약한 결과도 아닙니다. 아픈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썼던 우리 마음의 눈물겨운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며 마음에 와닿은 점이나 새롭게 다짐한 행동이 있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따뜻하게 공유해 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저희 들리는 심리 채널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줄 유익한 심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